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정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는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의 트위터 조회수가 1억 1,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가 뇌물수수를 다루면 바이든은 내려와야 합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디스의 딥스에 맞서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어도 며칠 또는 일주일 후에 붙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연말에 악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6월 현재 미국 경제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거품이 터지고 있고 기존 주택 판매가 전국적으로 급감하고 부동산 압류가 증가하고 제조업이 수축 영역으로 떨어지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엄청난 양의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2023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전망이 유망하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쁘다면 6개월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랫동안 미국 경제는 매우 탄력적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수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11가지 징후입니다. 첫째, 부동산 데이터 그룹 아텀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통지 경매 및 은행 압류를 포함하는 5월 압류 관련 서류가 4월보다 7%, 전년 대비 14% 증가한 35,196채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애텀의 CEO 랍 바버는 성명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차압 신청이 증가한 것은 올해 내내 관찰된 추세와 우리가 예상했던 일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전국적으로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중부의 기존 주택 판매는 5월 달에 14.8%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넷째, 새로운 랜딩 트리 연구에 따르면 무려 8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세를 내지 못하는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 역사상 최대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시작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의 채무 불이행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 기업의 파산이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5월에 54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고 2023년 첫 5개월 동안 2010년 이후 비교 가능한 기간보다 더 많은 파산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초기 실업수당 청구액이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여덟 번째, 챌린저 그레이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첫 5개월 동안 발표된 감원 건수가 작년 같은 5개월에 비해서 무려 315% 증가했습니다. 아홉 번째, S&P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업이 5월에 수축에 진입했습니다.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공급관리연구소가 발표한 유사한 조사에 따르면 5월 제조업이 7개월 연속 수축했는데 이는 전월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열 번째, 유럽 제조업도 2분기 연속 수축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유럽연합이 마침내 올해 1분기 리세션에 접어들었다는 새로운 통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서 탈출하려면 금융 시스템이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달러화에 대한 미국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서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 레포 마켓은 기업이 보유한 초우량 채권을 맡기고 다음날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1일 만기 급전을 빌리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달에 은행들이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한 초우량 국채를 신뢰하지 않고 레포시장 이자율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레포 시장에서 담보로 사용되는 미 국채의 신뢰가 무너졌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치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의 트위터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가 1억 1,500만을 돌파하자 그를 고용한 팍스뉴스가 그에게 더 이상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는 경고문을 발송했습니다. 터커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조만간 트럼프 기소를 다루는 트위터 2탄을 보낼 예정입니다. 터커 칼슨의 트위터쇼 조회수는 주류 매체의 시청률을 압도하는 것으로 미국 정치를 살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는 바이든 뇌물수수 혐의를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터커 칼슨이 이를 트위터쇼에서 다룬다면 거의 모든 미국인이 알게 될 것이고 미국 정치가 살아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의 뇌물수수 혐의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과 함께 FBI의 FD1023 파일 소환을 추진해온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FBI가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한 FD1023 파일이 17개의 정보원 녹음 파일을 삭제한 수정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1023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와 헌터 바이든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1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외국인은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통화한 2건의 음성 녹음을 가지고 있다. 이 녹음은 외국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 증서로 보관됐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과 헌터 그리고 조 바이든의 통화 녹음은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기 때문에 FBI가 FD1023 파일을 하원 감독위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삭제한 것입니다. FBI가 그레슬리 상원의원의 요구에 따라 17개의 통화 녹음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터커 칼슨이 트위터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트위터를 비롯한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외국인과 헌터 그리고 조 바이든의 뇌물수수 관련 녹음이 돌아다닐 것이고 결국 바이든은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상하 양원이 6월 12일 연방정부의 위헌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루이지애나의 주권적 헌법적인 권리를 확인하는 결의안 SCR 21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미국인의 자유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미국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가 가장 먼저 DC의 딥스의 폭정에 맞서는 입법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의안 SCR 21은 헌법을 비준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본 문서, 연방 문서, 미국 헌법을 만든 13개의 자유롭고 독립된 주에 대한 보장, 그리고 200년 전에 미국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연방 외국인 법과 선동법을 무효화한 1798년 켄터키 결의안에서 토마스 제퍼슨은 헌법 비준에 동의한 주들은 그들의 영역 안에서 주권적이고 독립적이며 연방정부가 헌법적인 권한 없이 행동할 때 무효화가 정당한 구제책이라고 썼습니다. 주의 주권을 침해하는 연방정부 결정의 무효화는 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결의안 SCR 21은 연방정부에 의한 주권의 꾸준한 침식에 더 이상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는 루이지애나 주의회의 강력하고 헌법에 입각한 선언입니다. 미국 전역의 주들이 이 선례를 따를 수 있도록 담대해지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